미중 전쟁에 보면 그 FBI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어떻게 당선되었는지 그 비밀 내막을 파헤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 전쟁, 그 트럼프 노믹스라고 하죠.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잘못됐나 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흥미있고 어떻게 보면 알아두면 굉장히 좀 상식적인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얼마 전 그 아이린은 그 FBI 요원입니다. 아이린이 이제 인철과 나눈 대화 중에 얼마 전 FBI 코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건 아시죠? 네.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 해임됐어요.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그러니까 FBI 코미 국장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러시아에 있는 자금을 끌어다 썼다. 그걸 이제 몰래 수사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트럼프한테 잘렸죠. 그래서 국장이 해임이 됐는데 그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철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제일 최초 그 제3 인베스트먼트의 자금의 흐름을 인철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러시아의 그 가즈프롬이라는 회사, 가스 회사의 그 사장 돈이라 단다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죠. 그 사장 이름이 뭐냐? 무슨 코프인데? 샤토프죠. 샤토프. 아이린과 김인철은 그 검은 돈의 실체가 그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1520 포럼과 관계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1520이라는 것은 러시아 그 철도 관객, 그 철도의 넓이를 말합니다. 관계선로를 쓰는 약 한 20개국의 철도 건물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포럼입니다. 거기서 이제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는 가즈프롬도 있고 그 가즈프롬의 사장이 바로 무슨 가즈프롬의 사장이 샤토프인데 이 샤토프가 어떤 부정한 거래 때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진노해서 가즈프롬 사장을 해임을 시킵니다. 사실 인철은 그 샤토프보다는 그 철도회사 사장인 주코프가 돈 주인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직 뭐 밝혀진 것은 없지만은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대통령 되는 것을 검은 돈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걸 이제 FBI가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소설에서 보면 그 FBI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당연히 이제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인철이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쓰는 방법은 매우 교묘해서 뭐가 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그는 공공의 정책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섞어 넣는데 아주 능해서 한편에서 아무리 큰 비난을 받더라도 그 반대편에서는 언제나 그만큼의 지지가 일어나게 하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만난 미국인들은 전부 트럼프 싫어하는데 그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으로 된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만큼 반대 세력이 많은 만큼 또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 11월 있을 미국 대선에 그 정말 트럼프가 다시 될까 아닐까 굉장히 저도 이제 궁금해요. 트럼프가 그렇게나 머리가 좋아요. 하지만 진정성이 없어요. 그는 미국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대통령이 됐지만 그의 경제정책이 트럼프 노믹스는 오히려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트럼프의 보호무역이란 외국의 값싼 물건을 미국에서 제조되는 값비싼 물건으로 대체하자는 건데 그러면 결국 노동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임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는 항상 그 보호무역을 주창해왔죠. 참 신기하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오히려 보호무역을 하자 그러고 오히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유무역을 하자 그러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도 이제 한참 바뀐 거죠.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자고 하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하자고 하는 원인은 이제 중국의 값싼 물건 대신에 자국의 제조업을 살려서 제조업을 활성화하자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중국의 값싼 물건을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사왔는데 미국에서 제조하는 물건은 값이 비싸니까 노동자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결국 실패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봐야 해요. 그럼 그의 선택이 잘못된 건가요? 이미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상품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미국은 하이테크에 강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집중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거꾸로 선택한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는 거네요. 러스트 벨트에 있는 수많은 표를 건져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기에 더해 보수의 심리를 자극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같은 구호만 보면 무조건 찍는 층이 있잖아요. 보수층이 무조건 찍는다는 거죠. 보수의 심리를 자극해서. 그 러스트 벨트는 미국의 그 오하이오 주 주변에 있는 과거에 이제 뭐 자동차 제조라든가 그쪽에 번성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테크에 밀려서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점점 쇠퇴하는 경제 지역.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녹슨 벨트라고 해서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원인이 그 러스트 벨트에 있는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하튼 선거에 이기기 위해 보호무역을 내세웠다는 거죠. 네, 게다가 그의 마음속에는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분노가 있어요. 중국이 모두 수탈해 간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호무역을 주장하지만 보호무역은 결국 미국 서민층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미국의 비극이군요. 미국은 중국에 추월당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면서도 오히려 중국을 키워주는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슬픈 운명이죠. 지금의 미국은 이쑤시개부터 컴퓨터까지 전부 중국제를 쓰니까요. 트럼프식 들어가면 미국이 중국에게 뒤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중국이 제일 유리한 지형에서 싸우자는 거니까요. 중국은 세계 무역을 제패하는 데다 자국의 수요자만 14억이나 돼요. 미국이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슈퍼파워 자리를 중국에 내줘야 하나요? 글쎄요. 슬픈 얘기는 나중에 하기라고 지금은 아까 했던 그 얘기, 트럼프가 러시아인들을 위해 뛴다는 웃기는 얘기를 더 해줘요. 트럼프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고 국제 수지를 위해 약달러 정책을 써요. 달러와 유가는 정확히 반비례하죠. 그래프를 보면 달러와 유가는 완전히 데칼코마니 형상이에요. 달러가 약해지면 반대로 유가는 오르기 마련이죠. 그러니 유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강한 자리를 지킬 거예요. 결국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와 돈주인이 큰 이득을 보게 되죠. 트럼프 노믹스 자체가 러시아의 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아니 트럼프 정권의 출범 자체가 그래서 러시아가 민주당을 해킹해 힐러리에게 패배를 안긴 건가요? 그 해킹의 배후에는 이브라임이든 돈주인이든 러시아인이 있고 FBI가 밝혀야 할 일인데 안 하겠다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트럼프는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국무장관에 틸러슨을 앉혔어요. 그는 엑슨모빌의 러시아 범인을 맡았을 때 러시아 국영가스공사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친러파 중에 친러파예요. 트럼프와 러시아 간의 과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여기 보면 이제 트럼프 측은 친러파고 중국을 견제하고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을 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유가하고 달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유가와 달러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데 이게 유가는 앞으로도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유국인 러시아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 주는 노력을 이제 트럼프가 한다는 거죠. 아무리 진짜 이게 소설이지만 그 치밀한 구성 정말 이 김진명 작가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부분 읽어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또 러시아를 위해 뭘 했나요? 결정적으로 그는 미국을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시켰어요. 세계가 화석 연료 후유증으로 이 큰 재난을 겪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파리 기후 협약이 있죠. 미국은 정말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제 탈퇴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화석연료를 못 쓰게 한다 이거죠. 그 화석연료를 써야만이 석유를 쓰게 되고 석유값이 올라가는데 파리 기후 협약을 그래서 이제 탈퇴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또 우리 월드뱅크의 김용 회장을 사임시키죠. 트럼프가 2019년도에.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김용 월드뱅크 회장님은 5년이 임기고 중임할 수 있어서 뒤에 5년을 더 해요. 그래서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김용 총재님이 5년을 하시고 다시 6년째 되던 2019년도에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잘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김용 회장님이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반대했어요. 반대하니까 이제 트럼프의 노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김진명 작가의 소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조합해서 마치 소설인 것처럼 잘 엮어 나가고 있죠. 그 부분이 저는 너무 놀라워요. 기후협약 탈퇴도 이 사람이 미쳤나 싶었는데, 그것도 러시아를 위해 그런 거예요? 하고 물었죠. 석유를 위해 한 거라고 봐야죠. 미국도 세계 제3위의 산유국이니까. 하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어찌되었든 러시아예요. 그가 무엇을 하든 결국 러시아가 이익을 보게 돼요.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렇게 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뭔가 암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소설에서는 계속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소설은 정말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계속 이렇게 미궁 속에 빠져서 또 파헤치면 또 하나의 미궁이 나오고 마치 정말 양파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는 듯한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아주 좋아하는 이유가 됩니다.